자, 금융자산의 의의부터 볼 건데 여기 보시면 금융상품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 금융자산은 투자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산이잖아요.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은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이게 큰 메인 스트림인데 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공장 기계장치 같은 이러한 자산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산이에요. 산 자산이고. 그런데 이 금융자산에서 우리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어떤 금융상품 가입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자산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BS 상품의 채무상품, 지분상품을 공부를 할 건데 채권을 살 때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행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사채라고 불러요. BS 대신에 사채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분상품 대신에 요거를 자기자본이라고 자본이라고 적어주세요. 또는 지분이라고도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채무상품, 채권을 사면 요거는 채권이 되고요. 채권, 다른 말로 지분상품 주식인데 투자자가 채권을 산다는 것은 발행자가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채권을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주식을 산다는 것은 발행자가 자본,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자의 자산의 주식이라는 지분상품 계정과목이 적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공부할 겁니다. 얘네들을 공부할 거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유가증권. 상법상 유가증권은 뭐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외에 뭐 어음수표, 선화증권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얘기하는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분증권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상법상 얘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채무증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일정한 만기, 원금, 그러면 이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지분증권은 주식입니다. 자녀 지분이고요. 어떤 게 있어요? 주식에는 의결권, 그 다음에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면 채권자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 주죠. 그래서 자녀 지분,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얘기하고요.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회계상의 어떤 주된 계정 과목입니다. 근데 이 종류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있잖아요. 채권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주식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은 없고 대신에 지분법 투자 주식이 있네요. 자, 이 종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채무증권, 지분증권보다 요 분류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채무증권, 지분증권 당연히 중요하죠. 그 증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도 당연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채무증권, 지분증권 구분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지분법 투자 주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떠한 기준으로 나뉜 거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보유 목적입니다. 그럼 이 보유 목적을 일단 추가로 공부를 해야겠죠. 채권하고 주식으로 나누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지분법 투자식으로 나누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럼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는데 그 보유 목적이 뭐냐? 보유 목적.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이름 안에 있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타용입니다.
매매가 적극적이고 빈번한 그런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한번 분류하게 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단기 매매 증권도 매도가 가능한데 여기서의 매도 가능 증권은 그냥 단기 매매 목적과 만기 보유 목적 이외의 경우예요. 그러면 만기 보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만기 보유 목적은 여기 있네요. 만기 보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없어요. 제가 주식을 시장에서 파는 시점이 만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만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만기죠. 그래서 그 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만기라는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근데 채권은 영구채를 제외하고는 만기가 있죠. 그리고 사실 영구채도 만기가 긴 거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40년, 50년 이렇게 된 채권을 보통은 영구채로 부르고 만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또 영구채로 불러요. 이건 너무 좀 실무적인 거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 때 발행자가 빌린 돈을 못 갚게 되면은 디폴트가 나요. 그래서 채권과 주식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만기에 돈을 갚아야 되냐 만기가 없냐예요.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은 그래서 어디에 많이 써요? 이거는 채권, 채무상품에만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랑 매도 가는 증권은 채무상품, 지분상품 둘 다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본다?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애매한 것들은 다 매도 가능 증권을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보통은 투자자산이라고 하면 비유동 투자자산을 보통 얘기하니까 여기서 투자자산이라는 용어를 유동자산과 별도로 쓴 거고요.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자산이 아닐 것 같은데 단타용이 아니니까. 단타용은 유동자산인데 얘는 유동자산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유동자산으로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지? 자, 만기가 5년짜리예요. 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걔는 유동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산하는 그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히 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원래는 비유동자산이었다가 원래는 투자자산이었다가 이제 유동자산으로 대체를 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뭐냐? 이거는 주식이죠. 지분상품에만 해당이 되고요. 주식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산다. 그러면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냥 시세 차익, 그냥 주가가 오르면 땡큐 이런 식으로 투자 목적으로 가는데 근데 주식을 사는 목적이 그 기업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 기업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해서 주총 가가지고 내가 다 의사결정 해버리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또 별도로 분리해야 됩니다.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서죠. 그래서 이 지분법 투자 주식,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연결 처리되는 주식, 뭐 다 포함해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인데 그 주식들, 투자 주식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얘는 한참 뒤에 배워요. 물론 여기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를 간단하게 보긴 할 겁니다. 보유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거니까. 하지만 더 자세한 건 뒤에 연결 회계에서 배우게 됩니다.